자, 또 IT를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바쁘시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네. 바쁜 만큼 네. 뭐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시고. 힘들어요. 어제 500명이 나갔어.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요? 아, 왜 그럴까? 네. 에이, 참. 너무 위험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네.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색채도 뚜렷하시고 주관도 뚜렷하시고 하니까 네. 호불호가 있는 거죠.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네. 소신껏 잘. 뭐 주가가 어떻다, 뭐 매매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뭐 공유해보고 고민해보는 거니까. 그럼요. 이게 네, 여러 의견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영수 대표가 뭐 절대 진리다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그럼요. 네. 종교화 시키지 마시고.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아, 네. 사실 뭐 2차 전지 쪽 분야도 뭐 어떤 분도 계시고, 네. 네네. 그다음에 우리 IT 쪽도 계시고 뭐 네네. 하는데 시세가 조금 차곡차곡 숙련하면 좋은데 워낙 이게 뜨겁잖아요. 막 맞습니다. 확 불타올랐다가 또 확 꺼졌다가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신도 없으시고 이게 도대체 뭔지도 애매하시니까 자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기업을 또 똑바로 봐야 되겠죠. 네네. 자 아는 내용은 최대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을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두산 테스나 한번. 두산 테스나를 볼까요? 네네. 두산이 요즘 뜨겁죠.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아주 뭐 지주사인 주 두산. 네네. 주 두산 여기 이빨을 두 개 빼놔가 발음이 자꾸 쓰는데. 자, 하여튼 그 두산 계열 쪽에 테스나도 이제 서서히 뭔가 주목받을 이슈가 생기나요? 네, 그렇죠. 뭐 결국 자율주행차 쪽입니다. 자율주행차 칩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혹시 알겠습니다.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게 반도체 이 동그란 웨이퍼를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EDS라고 하죠. 이제 그 다이 소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양품, 불량품을 해서 이제 불량품은 이제 X를 해놓고 양품만 이제 패키징해서 이제 쓰는 거죠. 잘라서 이제 쓰는 건데,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제 카메라 쪽 매출 비중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아요. 네. 한 41%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SOC라고 하는 우리 AP,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쪽이 한 38%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쪽이 한 7%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매출은 대부분은 웨이퍼 테스터 쪽이고요. 네. 패키지 테스트를 이제 일부를 하는 거고 사실 웨이퍼 테스터 쪽이 훨씬 더 돈이 됩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웨이퍼 테스트는 동그란 상태로서 하는 거고요. 패키지는 요거를 다 잘라서 네모나게 잘라서 PCB하고 이렇게 올려서 이제 패키징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뭐 테스나 입장에서는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게 좀 더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뭐 그 해당 관련 장비들도 비싸고요. 그리고 기술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아무래도 삼성 쪽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 그 주요한 웨이퍼 테스터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겠네요. 됩니다. 하나하나씩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쭉 테스트하는 게 좀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와플 기계처럼 우리 프로브 카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TSE. 네,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 와플 기계처럼 딱 덮으면 이게 탐침이 내려와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테스트하는 거죠. 네. 우리 테스트 소켓은 이제 패키지 테스트할 때 쓰는 거고. 그렇죠. 네네.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두산 테스나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네. 그 나름 그래도 이쪽 웨이퍼 테스터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쪽이 잘 되면 두산 테스나도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장 쪽 같은 경우는 뭐 ISO나 이런 인증들이 까다롭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이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제 차량 반도체, 특히나 선단 공정 차량 반도체 쪽에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굉장히 뭐 억 단위 화소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단가도 높습니다. 그런 쪽도 상당 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이게 시간거리 병산제처럼 노래방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택시를 네네. 타면은 이제 기본 요금이 있고 맞습니다. 매달기 꺾듯이. 그쵸. 근데 코인 노래방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면은 비용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2억 화소 CIS 같은 경우는 그 전 칩 대비해서 40%가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이 더 40% 더 받는 거죠. 그렇네요. 자, 두산 테스나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전장용 반도체, 뭐 ADAS 칩 이렇게 네네. 표현했는데 테스트 사업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네, 뭐 지금 사실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지금 차량 반도체거든요. 네. 2027년까지 전체 파운드리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주요 업체들 수주가 많아요. 테슬라 지금 FSD 하드웨어 3.0, 그 14나노를 오스틴 팹에서 생산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의 GPU, 차량용 GPU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암바렐라, 모비라이 뭐 이런 쪽도 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수혜 업체가 이제 두산 테슬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차량 반도체가 최고 하이엔드가 테슬라 칩이 14나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7나노, 5나노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삼성은 2026년 이후로는 2나노까지 적용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량 반도체하고 기존의 이제 최고 선단 공정이 모바일 AP거든요. 스마트폰 AP하고 이게 거의 3세대, 4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게 계속 붙어요. 원래 그렇겠네. 그렇죠. 예전 그 서버용 칩도 모바일 AP하고 보통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AI 쪽이 핫하니까 지금 엔비디아 H백 같은 경우 4나노면 거의 모바일 AP하고 붙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차량 반도체 쪽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차량용 OS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지금 기준 명칭이 정해진 게 있나요? 뭐 차량용 OS라고 아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모바일은 AP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뭐 PC는 뭐 CPU하고 뭐라고 PC도 OS가 있어요. OS. 윈도우. 네, 네. OS가 있고 그러니까 차량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이제 OS가 안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압도적인 그게 업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있네. 그러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제일 그래서 높죠. 이번에 사실 테슬라 도조에 대해서 그렇죠. 5천억 밸류를 준 게 네. OS 5천조. 5천억.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네네. 그러니까 5천 660조. 660조. 네네. 환율 이렇게 하면서 5천조면 너무 세게. 네. 자, 그렇게 주는 것도 네네. 그렇게 밸류를 주는 것도 결국 테슬라를 자동차 OS 업체로서 이제 그렇지. 약간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FSD 그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그동안에 자체적으로만 쓰다가 이거를 외부 그러니까 경쟁 자동차 업체한테도 팔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밸류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뭐지? 풀 셀프 드라이빙. 맞아. 완전 자율주행 네. FSD를 계속 지금 시도하던데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이슈인가? 이렇게 되네. 네, 뭐 테슬라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가 이번에 지금 그 하드웨어 지금 3.0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4.0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신모델이 나오죠.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제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율주행 차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선된,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레벨 3를 구현한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지금 FSD 같은 경우 레벨 2.5라고 합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3.0이 되긴 하는데 3.0이 되면 사고가 나면 제조사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책임지기 싫어서 2.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책임지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될 거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져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 뭐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듯이 이제 자동차도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카로 바뀌는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늘부터 막 통신 이슈가 네. 어제부터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막 일단 들썩들썩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뭐 기성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체형들을 딱 맞춰놨잖아요. 사람들마다 목둘레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른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디램 시장 옛날에 그쵸. 있다면 지금은 이제 맞춤형으로 바뀌잖아요. 다 맞습니다. 주문형, 그 그쵸.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산 테스나도 어쩔 수 없는 성장의 키워드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문제가 네. 언제냐인데. 그렇죠. 지금도 실제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분기 기준으로 차량 그 칩 매출 비중 20%까지 올라왔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두산과 관계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것 같은데 두산 테스나는 그룹사 같은데 가운데서 이제 뒤늦게 합류된 형태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의 수혜를 여기도 그러니까 지분을 아직 뭐 지분 관계는 없고요. 뜯어보지 못했네. 두산이 아마 제 수혜를 볼 거고 네. 두산그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성장 동력이 양날개로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쪽하고 이쪽 그 로봇 쪽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률도 좋고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데 중요한 게 계속해서 자금을 태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 테스트 장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테라다인이나 어드밴스 테스트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돈을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룹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두산 테스나가 에이펙트를 인수했어요. 에이펙트가 뭐죠? 에이펙트라고 이제 또 결렬됐네? 네, 결렬됐어요. 오. 그 버닝 테스트 쪽. 그러니까 버닝 테스트? 여기는 이제 저 전기 테스트 쪽이잖아요. 버닝 테스트는 이제 열 테스트를 하는 쪽인데 그쪽하고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아, 네, 드롭했습니다. 드랍됐구나. 네, 그 뭐 별로 타격이나 뭐 이런 건 없죠. 없습니다. 뭐 주가도 그냥 그냥 뭐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럼 두산 테스나의 실적은 전망을 어떻게 좀 하세요? 네, 올해도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3,2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현재 시총은 7,700억, 7,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천억이 좀 안 되는구나. 네네. 자, 두산 테스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이제 번외 질문. SKC가 지금 미국 어드밴스드 패키지 뭐 내용이 긴데 뭔 내용이에요 이게? 앱솔릭스? 네, 그 칩플랫이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SKC가 이제 칩플랫이라는 회사 지분 12%를 인수했는데 칩플랫이 미국에서 굉장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 지분 취득이 지금 SKC가 추진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 쪽에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앱솔릭스라는 자회사가 있고 여기서 미국에다가 팹을 공장을 깔고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글라스 기판을 인텔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단순히 이제 글라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칩플랫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잖아요. 네.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고 이제 기판 중에 그 플라스틱 기판 중에 최고 하이엔드가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 네. 있어요. 그 사이의 세그먼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라스 기판이. 유리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리잖아요, 유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폭은 훨씬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가 그러면 기존의 그 기판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훨씬 싸고. 네. 뭐 차세대 소재로 뭐 SIC하고 이 유리기판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유리기판 얘기하길래 KCC가 관계 있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지 KCC는? 여기는 사실 원판 유리 쪽에서는 별로 부가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보다는 이 유리를 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가공하고 자르고 이런 쪽이 관련이 높은데 사실 여기도 한미 반도체가 잘할 거예요. 그래서 MSVP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네. MSVP가 기존에는 패키지 쪽으로 포커싱 돼 있는 건데 플립칩 BGA가 뜨면서 플립칩 BGA용 MSVP 쪽이 굉장히 핫해졌고 네. 그리고 이제 글라스 쪽, SIC 이런 쪽도 MSVP 쪽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글라스 기판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발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보통 그런 소재가 될 때 케미칼도 같이 초반에 들어붙잖아요. 맞습니다. 케미칼 쪽인가? 아주 궁금한 게 많던데 들리는 건 많고 네. 아직 명확한 건 쪽이 안 되고. 아직 좀 확인이 되면 저도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은 사실 제가 중요한 어떤 신성장 동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애플이 왜 갑자기 티타늄 네네. 껍데기를 쓸까? 네. 그 비싼 거를. 무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새로운 머티리얼이나 새로운 기능은 약간 확장성을 항상 생각하고 해요. XR이나 이제 애플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네네. 네. 자, 오늘 두산 테스나 들어봤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